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 주변에 강남 아줌마 부대가 또 이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융 다단계 어디 열렸다 그러면 무조건 초창기만 찾아가요. 무조건 새로 생긴 금융 다단계만 가. 가급적 6개월 이내. 나름대로 이제 투자 철학이에요. 얼리 스테이지만 들어간다. 이것도 약간 손정희 회장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조금 넣어보고 진짜 약속한 대로 이자가 나오면 이 금액을 늘리다가 나중에 빚까지 얻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얘네들은 초기에 내가 그냥 여유자금 2천이면 그냥 한 방에 때려 넣어요. 그리고 친구를 다 같이 동시에 다 들어가. 그리고 이제 수당은 서로 뭐 내가 네 회원, 네가 내 회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자녀 통장 등록해가지고 또 수당은 수당대로 챙겨요. 그럼 이제 다단계 업자들이 이게 좀 강남 아줌마들이 돈 냄새도 좀 나고 하니까 처음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밥도 사주고 주변에 친구들 좀 잘 데려오라고 하고 막 이자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걸 딱 5, 6개월 정도 받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원금 좀 달라고 막 그러면 그쪽에서 초창기니까 이거 못 내준다. 그동안 받아간 게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뭐 윤석열 장모 뭐 이런 것처럼 통장에 잔고 증명용으로 필요하다. 내가 통장에 잔고 증명만 일단 딱 찍고 나면 투자를 왕창 받아올 때가 있는데 그럼 그거 다 받아가지고 여기로 갖다 넣을 테니까 빨리 일단 원금 좀 달라. 그러면 이제 다단계 업자가 좋다고 이제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원금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챙겨가지고 이제 거기 다시 안 가고 전화 수신 거부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미 6개월 동안 한 달에 15%씩 받았으면 수익률 90%인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다단계 새로 열렸대. 찾아가. 저희 회사는 역사와 전통에 10년의 업력을 가진, 야 가자. 끝났어. 가자.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닌 게 금전소비대차각서를 쓰잖아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는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서 월 이자 얼마 주겠다. 이게 계약에 따른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 친구랑 아는 누나들이 이거 막 하고 다니는데, 근데 사무실만 옮긴될 수도 있잖아. 어떻게 초창기인지 어떻게 알아보지? 그랬더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알아보는 몇 가지 팁이 있대요. 일단 초창기인 금융다단계는 아직까지 콜센터가 없대. 보통 금융다단계의 수명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맛이 가기 전에 지네들도 돈 좀 땡기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막 영업하라고 막 관리하고 이러려면 이제 일정 규모의 콜센터가 필요해요. 막 콜드콜도 막 때리고 막 전혀 모르는 번호의 사람한테 막 콜드콜 때리고. 근데 대부분 초창기에는 이런 콜센터 대신에 일단 인편으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굳이 안 쓰거든요. 다단계 사무실 딱 갔을 때 그냥 몇 명이 전화 들고 전화하고 있거나 이 정도는 fine. 근데 우리가 뭐 어디 뭐 대규모 콜센터 갖고 있다. 이거 이제 풍전등화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짜. 저보고 자꾸 사기 박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사기 아니고요. 네, 누가 사기도 정성이라 그러는데 진짜 정성인 것 같아요. 그 아줌마들 무리는 그렇게 해서 손정희 회장을 약간 벤치마킹한 초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지금도 벌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볼까요? 솔직히 주식시장에도 이런 투자와 투기의 어떤 그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그 교집합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일명 이제 코스닥 작전주라고 보통 그러는데, 시가총액은 보통 600억에서 한 2천억 사이, 시총이 너무 크면 또 작전이 안 돼요. LBO라 그래요. 레버리지 바이아웃, 그러니까 무자본 M&A. 이제 요거 할 때 업자들이 명동에서 사채를 빌려요. 이게 이제 월 이자가 20%짜리거든요.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3개월 정도 후에 보통 회사에 남은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계약을 하면서 대주주한테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줘요. 명동에서 빌린 돈. 그럼 대주주 지분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다. 그럼 20억을 명동에서 빌려서 20억을 현금 줘요. 그러면 보통 업계의 룰이 10% 계약금을 주면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을 넘겨주면서 보관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주식을 가지고 다시 명동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요. 보통 거래 가격이 한 7부 주니까 70% 정도 대출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자금은 월 이자 보통 15%짜리예요. 그래도 주식이라도 있으니까 15%야.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금 빌리는 건 월 20%짜리예요. 내 이름하고 얼굴로 빌리는 거라. 주식담보대출 받은 돈으로 그 계약금 갚을 수도 있지만 일단 현금이 많아야 주식을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자를 그대로 내면서 일단은 안 갚아요. 나중에라도 갚아야 되니까 연락의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목표가 이자 갚을 딱 그만큼 정도도 안 돼요. 3개월이면은 15%씩 45%에다가 처음에 계약금 이자 20% 하면 65%를 올려야 되는데 딱 이자만 갚으면 이 사람들이 돈이 안 남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인수해도 시총이 커야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CBBW죠. 발행해가지고 돈을 땡기니까
이제 어쨌든 무조건 시총을 튀기는 게 유리하죠. 근데 물론 이러다 중간에 엎어져가지고 원래 대주주가 주식 맡긴 거 도로 가져가고 계약금 날리고 사기로 감옥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한 두세 팀이 공동으로 작업하다가 한 팀이 주가 좀 오르니까 얘라고 장중에 이거 왕창 오른 가격 팔아먹고 튀는 경우예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내다바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작전이 성공하면 회사 인수한 뒤에 이제 이렇게 종이 장사로 자금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탑업인 지분 취득이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이거 통해서 돈을 지급하면서 돈을 빼내요. 이걸 보통 이제 펄이라고 해서 기존의 상장사가 쉘, 진주 껍데기, 그다음에 그 안에 들은 진주 펄, 이게 탑업인 지분 취득으로 이제 인수하는 회사인데,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무자본 M&A의 경우는 이런 쓰레기 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회사는 이제 1년 뒤에 감사 의견 한정이나 거절받고 상장 폐지되고, 이 사람들 뭐 잡히면 감옥 가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작전주가 또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일단 이 사람들이 열심히 주식 들어 올릴 때 여기에 그냥 살짝 올라타면 되죠. 거기다 이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재료를 막 흘리는데, 대부분 보면은 계약 공시가 아니라 뭐 MOU 맺었습니다, AOU 맺었습니다, 어디와 제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걸 막 기사 내거든요. 이럴 때 일단 의심은 나중에 하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서 차트를 보면서 야, 이놈들 운전 잘하는구나, 거의 막 마이클 슈마허급이네 보면서 이 바이브를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쎄한 느낌이 있어요. 얘네들이 더 이상 손은 안 대는 것 같다, 뭔가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현금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바로 팔고 나와야 돼요. 아마 그래도 M&A 들어간 주식 들어가면 보통 30%는 한 달에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사채 이자가 20%니까 그거 이상은 무조건 튀겨야지 본전이라니까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출 사기인데, 이거는 진짜 그 신불자나 인생 막판에 몰린 분들한테서 쉽게 얘기하는 어떤 마른 오징어에서 즙 짜내듯이 신용등급 올려줄게, 뭐 대출 한도 늘려줄게, 이렇게 뭐 혹은 핸드폰 개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금 뽑아준다, 이런 거 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우리 런던 오빠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대상이 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이거는 뭐 무조건 이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피하는 게 좋다. 대출 사기 이거는 빠져나올 방법도 없고, 이거는 진짜 이런 사채나 어떤 비금융 시장에서 진짜 이 말단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엮이는 게 좋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스타트업 특집 한번 마련해 가지고 한번 할게요. 신세계 정용진 회장 테마파크 한다는 거,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투자와 투기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테마파크 성공했을 때의 가치와 테마파크 실패했을 때 어떤 그런 물어야 되는 가치가 동일한가요? 실패했을 때 신세계그룹이 받는 데미지 쪽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럼 투기예요? 오늘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제도권과 비제도권, 투기와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천한 실력이지만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이번 주 내로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같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